지난 시간에 이어 거시경제 주식시장 예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율입니다. 개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할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돈을 마구 풀고 빚내서 부동산을 사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돈을 풀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풀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경쟁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돈을 풀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 자본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부실화되어 가면 언제든 돈을 빼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투자된 돈을 달러로 환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은 각국의 외환 당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려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미국에 의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되어 있다가 2023년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수입 물가 안정화를 위해 각국 외환 당국은 환율을 적정선에서 유지시키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석유를 배럴당 2달러에 사왔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인 경우 배럴당 2달러, 2,000원에 사온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여 1,400원이 되면 배럴당 2달러, 2,800원에 석유를 수입해 오는 것입니다. 이는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 교통비 상승, 전기료 상승, 지하철 요금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 우리나라 외환 당국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부동산 등을 팔고 달러를 가지고 탈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르헨티나가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2023년 23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몇몇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빵을 사기 위해 리어카에 화폐를 싣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 모두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금리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른 증권사 HTS는 사용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키움증권에서는 금리와 코스피 비교를 일봉 차트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금리가 상승하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최고점에서 동결되어 횡보하자 코스피 지수도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금리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 상승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금리 상승과 하락 관련 주식 시장의 상승 하락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설명은 금리와 시장 코스피 지수와의 관계를
간략화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추세 지표인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가 하락하는 경우 거의 반드시라고 할 정도의 코스피 폭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과매수 구간에서는 주식을 팔고 현금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있다면 최소한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될 것입니다. RSI 지표로 보았을 때 현재 코스피는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미국 다우지수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규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미국 다우지수 주봉 차트에서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 현금 보유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현 상황은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 있어 현금 보유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도 방송을 듣고 국내 주식을 거래하시던 분이었는데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최근 미국 주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참다 참다 방송의 펌프질로 미국 주식의 투자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여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여름에 해당하고 그 사장님은 참다 참다 여름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겨울, 봄에 씨를 뿌린 사람들은 여름의 상승을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곧 가을이 오리라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겨울,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겨울, 봄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 여러 지표를 보았을 때 미국 주식은 적극적 매수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주식은 지표들로 보았을 때 괜찮아 보이지만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기에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라 생각됩니다. 주식을 사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최소 잃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만 투자라 생각하지만 사지 않는 것도 역시 투자입니다. 어느 사람이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현금을 100%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상승을 예측하고 주식을 100%산 것과 동일한 공격적 투자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 예측이나 시장 상황 예측을 하지 않았으나 박건준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2018년 말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2020년 코로나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주식 투자를 하여 2021년 코스피가 3천을 넘었을 때 매도하고 현재까지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막대한 수익, 몇백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작용하였고 투자자에게 투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모두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여름이라 생각하였지만 지나고 나면 봄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할 거라 생각하여 주식을 팔고 현금화하였는데 주식시장이 10% 정도의 가격 조정과 3, 4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30% 정도 빠르게 상승한 경우 여러분은 하면서 재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경우 기존 주식을 팔았던 가격보다 30에서 40%더 비싸게 사게 되거나 장기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 안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일한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시장, 거시경제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다 생각하시고 적당한 시점에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적당한 시점에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비중 조절 정도로 활용하시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식 투자 시 중점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은 리스크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 시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보수적인 냉소적인 태도가 훨씬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현금, 주식, 비중 조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